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 가셨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곧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요.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출발을 하고 있죠. 예. 오토바이가 왼쪽 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순간 이렇게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흰색 차량과 그대로 충돌을 합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 사는 40대 제보자는 평소 본업 외에도 저녁에 4시간 정도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는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도 30년 무사고라고 하고요. 오토바이도 늘 조심히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새벽에 평소처럼 음식 배달을 가려다가 보신 것처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해당 교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확인하고 2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좌회전을 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보신 것처럼 빠르게 직진하던 차와 그대로 부딪히게 된 건데요. 제보자는 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지만 반대편 차선은 직진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회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가해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서 도저히 바로 피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 태도가 정말 황당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탈 수 있어.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갔어요. 그쪽도 건들지 마. 건들지 마요. 여기 물까요? 아니. 불러줘요. 빨리 불러줘요. 다시요. 물려. 다시 냈어. 못 모시고. 나. 괜찮으세요? 어려. 허리? 가만히 계세요. 아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자, 교수님. 네. 팡 해서 지금 쓰러진 분한테 아이, 일어나. 탈 수 있어. 아이, 괜찮아. 막. 오, 이게 네. 뭐야? 네, 이건 정말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다쳤냐면 하늘로 붕 떴다가 바닥에 출석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 통증이 있었고 목도 통증이 있었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귀에서도 삐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저 차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일어나세요. 제 차 타고 가시죠. 뭐 제 차로 가셔요. 병원 데려다 줄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리를 막 들고 어깨를 일으키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잡아당기고 질질 끌려고 하고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뼈가 더 정말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 그걸 본 행인께서 119 불러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차 주인이 부르지 마세요. 계속 그랬던 거예요. 119 부르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행인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119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하신 분께서 불러주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이 오신 겁니다. 도대체 이 가해 운전자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자, 제보자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시죠.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는데 이게 상대방 운전자가 했던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행동들이.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순간 이건 도대체 의도가 뭐였을까? 상대방 불방 영상을 보자고 하니까 그 현장 출동 담당자가 보시더니 사고 이후만 있다. 지금 영상이. 사고 전 영상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이번에 오는 상대방분의 대물 담당자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고객님 말씀으로는 저는 좌회전을 하고 고객님은 우회전 중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접수돼 있다. 많이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사고 당시에는 정말 뭐 어디 아프고 경황도 없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볼 수도 이상했다라는 게 일단은 사고가 나면 우리 어디 연락을 하죠? 경찰에 연락하거나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차에 태우려고 했다는 거고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이 119 불러줄까요? 119 부르려고 하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차에다가 그러니까 사고 운전자가 자기 차에 태우려고 했고 아무래도 지금 뭐 신고를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또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순찰을 하다가 발견하고 다가와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또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행인도 있었고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19 신고하면 보통 112도 이렇게 경찰도 같이 오는 옵니다.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만 한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하필이면 또 블랙박스가 없어 또. 이상하죠. 보험사에게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고객, 그 상대입니다. 가해자. 우리 고객은 우회전하다가 사고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깜짝 놀랐대요. 당연히 지금 보이지만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거거든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블랙박스의 사고 당시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이것을 본인만 갖고 있으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지운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이 영상이죠. CCTV는 없지만 요 본인의 바디캠이 있습니다. 바디캠 영상까지 없었다면 정말로 억울할 뻔했는데 그 억울함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제보자 몸 상태는 어떠시대요? 네, 맨 처음에 구급차 타고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오른쪽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손도 계속 떨려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리고 뭐 사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척추뼈가 3개가 골절이 됐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척추가 부러진 게 아니고 척추뼈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뼈가 부러져서 신경마비 증상은 없다고 해요. 그래도 전치 6주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사고를 일을 지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업에도 지장이 큰 상태입니다. 그때 도와주신 행인과 119 구급대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거를 과연 뭐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정말 다행히도 경찰이 발견하고 또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해서 이분은 무사했는데 안 그랬다라면 어쩔까 싶은데 안 그랬다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맞아요. 도망을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